예, 여러분, 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은 참 빠르죠, 여러분. 이제 1월 또 마지막 주가 됐네요. 저번 시간에 이제, 자, 고려사 여러분, 중세사회 하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정치, 제일 중요한 정치 파트 다 끝났고요. 이제 저기 경제사회 문화의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잡고 조선으로 들어가야 되죠. 일단은, 자, 252페이지 중세 경제 보세요. 자, 중세 경제에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1번입니다, 여러분. 토지도. 그래서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 되는데, 일단은 자, 오른쪽에 자, 253페이지 여러분 토지도의 자, 정비 보세요. 일단은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전시가와 이제 민전이란 말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자, 좀 여러분 각자 읽으시면 참 좋을 텐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려 토지도의 자, 근간은 자, 전시가와 민전이다. 자, 전시가는 토지 국유를 원칙으로 하여 관료들에게 조세를 받을 수 있는 수조권을 나누어준 제도이고, 농민들은 토지의 경작권을 가지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농민 개인이 소유한 민전이 다수 있었다. 이런 여러분 좀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죠. 자, 이걸 여러분 옆에 도표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무슨 개념을 잡으셔야 되냐면 거기에 사정과 공전의 이 양면성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일단 교재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자, 사정과 공전의 개념 눈을 보세요. 그냥 이런 건. 자, 이게 뭐냐면,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고려에서의 여러분이 토지도에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먼저, 자, 우리가 토지, 자, 기본 원칙, 제가 삼국시대 때 뭐 얘기했었냐면, 토지도 왕토사상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왕토사상. 왕토사상이라 모든 토지는 국가 거다. 왕 거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이 왕토사상을 좀 더 확대시키면 토지국유제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실제는 자 왼쪽 메모칸에 있는 그 내용이죠. 실제는 개인의 사유지가 있다. 이걸 우리가 민전이라 부르는데 개인의 사유지가 다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저번 시간에 여러분 제가 세금 얘기하면서 자 땅에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했었어요? 조. 그죠? 자 개인의 이 사유지에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국가 걷는다 해서 거두 숫자에서 우리가 수조라는 말을 쓸 건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원칙. 자, 토지 국유제 원칙이지만 사실은 토지 사유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 국유제 원칙에서는 자, 우리가 공전사정이라는 것은 두 개념이 있는데 그야말로 자,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개인이 소유한 토지 이런 개념의 소유권의 개념으로 공전과 사전. 자, 이제 중요한 건 수조권의 개념으로 공전사전. 지금부터 제가 자, 국가 공무원들은 국가의 충성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받는데 그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을 받는 게 아니라 수조권. 그래서 이제 고려의 전시가는 토지 국유제 원칙하에서 첫 번째 수조권. 수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 이거를 국가가 직접 또는 관청이 직접 수조하면 공전이고, 자, 관료가, 즉 개인이 직접 수조하면 사전이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토지 국유제 원칙하에서 관료들에게 토지를 준다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그 토지는 진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뭐를 주는 거?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걷어갈 세금을 관료가 걷게 해준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농민은 무슨 권을 갖고 있다? 경작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경작권. 자, 농민이나 또는 저번 시간에 노비 중에 외거 노비. 자, 이게 생각나시대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두 페이지만 좀 넘겨보세요, 여러분. 자, 두 페이지, 자, 넘겨보시면, 거기에 다시 중간 부분에 메모 짓죠. 자, 지주전호제와 전주전객제라는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갑시다. 자, 전주전객제란, 보세요. 전주와 전객의 관계, 즉, 자, 수주권의 관계. 지주전호제란 뭐다? 소유권의 관계. 땅을 소유한 지주와 그 땅을 빌린 소장농의 관계.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다시 오세요. 지금 이 관계가 뭐다? 자, 이건 여러분 이들이, 자, 묶으세요. 이 국가가 세금을 걷든, 관료가 세금을 걷든, 수조권자 이 사람 우리는 전주라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작권자를 뭐라고 한다? 전객이라 부른다는 거죠. 전객.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 이제 이 개념을 잡으시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실이라고 칩시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일이 제가 이렇게 딱딱 지적하면 더 쉽게 와닿는데, 이게 이제 막연하게, 여러분이라고 딱 생각하면 와닿거든요. 저기 이제 분단이 여러분, 지금, 자, A 분단, B 분단, C 분단, D 분단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농민들로서, 여기 농민인데, 여기는 자기의 자영농, 즉,
소유주예요. 자기가 직접, 자, 여러분, 자기 토지에서, 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자, D는 지금 여러분, 자, 이쪽 국가인데, 여기가 관청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분, 자, 관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 개인의 소유지에서는 국가에 뭐를 낸다? 조를.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국가가 직접 걷어간 보다 공전. 이렇게 국가가, 자, 관료가 걷어가면 사전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수조권, 조를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농민이 다 자기 토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는 소장농입니다. B 집단은 소장농. 이들이, 자, 여러분 여기, 자, 이건 이제 이 관계는 잊으시고, 자, 이 사람이 소장농인데 이들이 여러분, 자, 이런 개인의 사유지를 경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진짜 국가가 갖고 있는 국가의 어떤 소유지를 경작할 수도 있는 거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개인의 사유지를. 그러면 방을 빌리면 방세 내듯이. 자, 이들 땅을 빌린 이들은 지대를 냅니다, 이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 땅세를 내는 거죠. 지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게 바로 뭐예요? 이들이 그러면 지주가 되는 거고, 여기가 전호가 되는 거죠. 자, 국가가 땅을 소유할 경우 지주가 되는 거고, 농민은 전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유권의 관계, 지주 전호제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자, A하고, 자, 그러면 다시 자, 관청이나 관료 이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가 전주고, 여기가 정객인 거죠. 뭐예요? 수조권의 관계. 수주와 세금을 걷고, 세금을 내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원칙하에 다시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관료에게 토지 준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진짜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2번, 토지에 대해 변천 과정 보세요. 자, 딱 1번 역분전. 태조 왕건 때 역분전이었습니다. 자, 태조 때 개국 공신들에게 그들의 충성도와 인품에 따라서 경기의 경기도 땅을 대상으로 자, 토지를 주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번 전시과. 역분전의 모체로 경종 때 처음으로 전시과가 설정되었는데 이는 관료체제 정비에 따른 자, 출판하여 관리에게 준 최초의 국가적 규모의 토지제도로서 이후 전시과는 목종 때 개정전시과, 자, 문종 때 경정전시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3번 시정전시과, 4번 개정전시과, 5번 경정전시까지 내용이 굉장히 꼼꼼한데,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먼저, 자, 3번에, 자, 시정전시과의 기억 보세요. 거기에 제가 현직 전직 관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직상관. 그 다음에, 전지와 시지. 여러분, 전시과란 말은 전지와 시지의 합성어거든요. 전지는 토지에서의 권한. 자, 누군가 농사 짓는 토지에서 자,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한. 시지는 바로 여러분, 나무, 임야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 도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254페이지 보시니까 거기에, 자, 토지에도의 정비 과정에서 일단은 역분전 보세요, 역분전. 자, 역분전, 태조 때 개국 공신들에게. 자, 내가 나라 세울 때 어떠한 도움을 줬냐. 그래서 성행과, 자, 그럼 공로에 따라서. 특징은 농공행상, 가로 열고, 경기 써놓으세요, 경기. 자, 이 역분전은 경기도 땅, 왕이 사는 동네가 경기를 했었죠. 왕이 관리할 수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경종 때 시작됩니다. 시정전시과. 자, 보세요, 여러분. 경종 때, 자, 문무 직상관. 이제 아시겠죠? 직상관. 현직 전직 관리에게 주었으며, 자, 지급기준. 당연히 공무원의 관등에 따라 주는 건 다행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품의 점점. 인간성. 여러분, 같은 구급 공무원이라도 월급에 호봉수가 다르다는 거죠. 왜 제가 똑같이 들어왔고, 같이 군대 갔다 왔고, 도대체 쟤는 왜 똑같은 스펙 갖고 있는데 왜 제가 나보다 호봉수가 하나 높냐. 그러니까 쟤는 조선 왕조를 창건한 바로 집안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와닿는 거예요. 와닿지 않죠. 지금 여러분 2011년에 갑자기 저기 자 600년 전 조선 왕조 얘기하고 있으니 그랑 똑같은 거죠. 자, 여기 지금 고려 때 왜 얘는 나보다 더 많냐 했더니 쟤는 고려 건국할 때 자 나라 세울 때 도움을 줬던 그 집안의 자식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이 인품이라는 애매한 기준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옆에 역분전을 모체로 그죠. 계급공신의 자식들에게는 더 줬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됩니다. 자, 뭔가가 수정되는 거죠. 자, 개정. 자, 목종 때 지급 대상자 간내로 문무직상관이고요. 자, 지급 기준에 뭐가 빠졌습니까? 인간성 빠졌죠. 오로지 뭐만? 관직만. 옆에 특집본이 18품의 밑줄. 공무원
모두 18개 등급이 있는데 바로 그 18등급으로 나눠서 자, 토지를 줘요. 자, 한대로 보세요. 자, 전시가가 이제 전국적 규모예요, 여러분. 전국적 규모로 자, 우리가 농민들이 자, 자기 토지 갖고 있을 때 자, 이게 이제 국가의 토지였을 때 이게 이제 농민이 토지 갖고 있을 때 자, 여러분 국가가 직접 자, 가을에 세금을 거두면 공전이고 관료가 걷어가면 사전이라 그랬었죠. 어쨌든 관료에게 줬습니다. 수조권을. 자, 그가 A라는 관료가 현직 관료였어요. 그럼 그가 이제 수조권을 얻었어요. 근데 퇴직합니다. 퇴직해도 나도 그는 계속 이 땅에서 수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의 자리에 B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또 새로운 관료가 나오겠죠. 근데 그가 좀 이따 또 퇴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 수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반납이에요. 잘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관리는 점점 느는데, 자, 이제 모든 토지에, 자, 이제 관료들이, 자, 국가 대신 세금을 걷어가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들, 퇴직한 관료들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 이제 곧, 새로운 관료에게 수조지를 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댑니다. 다시 경자, 즉 경정전시과. 자, 볼까요? 거기에 경정전시과 보니까 시기는 문종이고요. 지급 대상자, 자, 이제 뭡니까, 여러분? 현직의 점점. 현직자에게만. 그래서 문무 현직 관료에게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여러분 이게 전시과예요. 자, 이제 이게 보세요. 시정전시과